샬롬, 한국 기독공부 뉴스 다시 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샬롬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와닿는 요즘인데요.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코로나19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계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K방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에서도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타국에 나가 있는 그 한인 목회를 하는 선교사님, 또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여러 어려움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세계선교부에 따르면은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동 및 모임 제한, 그리고 건강 위협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목회자들과는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거지의 문제, 또 자녀 교육의 문제, 비자 문제 등 추가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일시 귀국을 하더라도 그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자가격리 장소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세계선교부와 KWMA에서는 곳곳에 그 자가격리 시설들을 확보해 놓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판인 선교를 후원하는 한국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후원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세계선교부는 교단 파송 선교사님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그 사역 기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그래서 열악한 현장 지원 및 감염병 시대의 선교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에 대한 지원 감소, 또 비자 발급 어려움, 그로 인해서 가족 단위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의 방향 및 또 선교 그 방법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사역들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사역의 그 비중이 늘어날 텐데, 이 늘어나는 온라인 사역에 비해서 여러 위험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서 그 해킹을 당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 그 정보가 새어나가면 또 이분들 신변이 위험해지는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런 것들도 해결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 각 나라에서 불평등 또 차별 등의 그 일들도 많은 모양이에요. 코로나 초창기에 어떤 나라에서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지나가면은 코로나 이거를 가군을 연결시켜가지고 코리아 코로나 뭐 이러면서 놀렸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도 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그 대처는 이제 한 국가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분열, 불의, 불평등, 차별 확대를 막기 위해서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 뉴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의 환경은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는 보도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접하셨죠? 그 SNS에 들어가면은 30년 만에 스모그가 사라진 인도의 도심 모습에서 뒤에 히말라야가 보이는 모습, 또 그 수중도시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수로의 그 고기들과 해파리 떼들이 그 몰려오고 있는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그 환경 재생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락다운을 하고 있으니까 그 환경 오염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매년 봄마다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올해 봄에는 그 미세먼지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중국의 공장 4분의 1이 가동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가능성이 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전 세계 코로나19 창궐로 각 국가마다 공장 가동률이 줄어가지고 그 탄소 배출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 미국 스탠퍼드대 한 교수에 따르면은 락다운으로 인해서 중국 공기가 깨끗해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5세 미만 어린이 4,000명, 70세 이상 노인 7만 3천 명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그런 연구가 그 보고가 됐다고 하네요. 그 화석 연료 태우는 비행기가 또 운항이 잘 안 되고 있고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그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상품의 이동도 줄어들 것으로 그 보여집니다. 참고로 리쇼어링이라는 건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환경 회복한 것이 이게 지구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서 이게 만약에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그 인류는 다시 여행을 할 거고 공장은 예전처럼 돌아갈 거고 오히려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회복돼 가지고 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오염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뭐 그리고 현재에도 그 오염이 더 일어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꺼려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로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택배 배송을 많이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 많은 포장 쓰레기가 이게 너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환경을 지키는 일은 사실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과 뭐 다른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죠.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에 그 환경을 지키는 장보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을 했는데 일단 장보기 전에는 장복 목록 정하기 그리고 장바구니를 꼭 챙길 것을 권했고요. 그리고 장 볼 때는 포장재 없이 진열된 식료품을 구매할 것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보재기나 그 그물망에 담아 올 것, 곡물은 유리병에, 수산물과 축산물은 밀폐 용기에 그 담아 올 것을 실천해 줄 것을 그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번 주 장 보실 때 이 중에 몇 개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권해 드립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예,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보다 설교 시간을 더 훨씬 길게 느낀다는 그런 좀 재밌는 뉴스입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5일 공개한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미국 개신교 그 목사들 설교 시간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느끼는 그 인식 차이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목사님들 설교 길이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래요. 목사님들이 자신에 대해서 40분 이상 설교한다.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14% 정도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교인들은 40분 이상 설교한다. 이게 32%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사에 비해서 훨씬 더 설교에 그 대해서 길게 느낀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미국 개신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교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어느 정도의 설교 시간이 가장 좋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5분 미만이라는 답변도 3%가 나왔고요. 15분에서 20분 14%, 20분에서 30분 27%, 30에서 40분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44% 개신교인이 그 30분 미만의 설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7%가 현재 설교가 너무 길다라고, 또 13%가 지금 설교가 좀 짧아요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대체로 만족을 하긴 하지만 그 좀 더 짧았으면 하는 그 의견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이네요. 예, 오늘 뉴스 다시 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일주일 여러분들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